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에도 스피노자 욕망의 기하학 존재론 하고 있었죠. 그 부분 이어서 거두절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체와 속성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상호성의 관계라고, 상호성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삼각형하고 세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라는 것. 자,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삼각형이라는 실체는 세 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라는 본질, 즉 이퀄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럼 삼각형을 실체라고 놓고 보면 바로 이 관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즉 속성과 상호성의 관계, 삼각형이라는 것은 세 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라는 이러한 본질 즉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 즉 속성을 보면 우리가 삼각형이 무엇인지, 삼각형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것처럼 실체도 속성의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속성이든지 그 속성들은 전부 다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파생되거나 병치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고, 실체적이고 동질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속성들이 실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무한히 많은 속성들은 서로 실제적으로 구분이 돼요.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었죠. 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단단한 거, 물컹한 거, 그죠? 뭐 흐느적거리는 거, 뭐 아니면 뭐 견고한 거, 뭐 수많은 이러한 속성들이 어떻다.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본질은 어때요? 신의 본질을 분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분되는 속성들이. 그래서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이 그 자체가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신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무한히 많은 속성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인간이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속성들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인간이 이러한 지성을 매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지성을 매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이라는 속성하고 사유 속성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속성 무한 중에서 지성을 매개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세 개에서 뭐가 있다고요? 바로 고작 물질 속성과 사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작 물질 속성과 사유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물질 속성과 사유 속성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교집합으로서 포함이 될 수가 있겠냐고.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 단독자님, 그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속성 무한 중에서 왜 물질하고 사유만 우리가 지성을 통해서 지성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는 인간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하고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좀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상 이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인간의 몸뚱아리가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뇌 안에 정신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고 뭔가 다른 식으로 들어있다.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뭐 초자연적 관념을 떠올리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 정신이 아닌 다른 걸로 구성되어 있으면 인간이 지성을 매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사유하고 물질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물질과 사유 두 가지밖에 이 수많은 속성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만 인식할 수 있는 건 왜 그렇다?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명료한 스피노자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각각의 속성의 무한함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의 본질과 무한함을 표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질과 사유 속성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들은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속성들은 신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고 신과 뭐하고 있다고요? 관계하고 있다. 신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은 신, 즉 실체 자연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동일한 기능을 가져요. 지우고 말하겠습니다.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실체 속성 말씀드렸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본질이자 속성들은
제각각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신과 관계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속성들이 서로가 유사해서 동일하다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성들이 서로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게 아니라 실체와 관계하고 있는 측면, 어떤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으로 서로가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속성 각각이 서로 실체와 관계하고 있는 측면이 동일하다라는 것,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어떻다? 속성들끼리는 구분이 되잖아요. 끼리는. 그죠? 속성들끼리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물질 속성과 사유 속성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유 속성과 물질 속성은 서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딱딱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존재하겠죠. 어떤 딱딱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떤 사유 속성이 존재하기 위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말랑말랑한 것을 떠올려 보면은 말랑말랑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따뜻한 게 존재하기 위한 어떤 원인이고 따뜻한 것은 말랑한 걸로부터 나오는 귀결이고 인과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속성이 서로 다른 속성의 인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증거라던가 아니면은 보편타당한 어떤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뭐 우연의 일치로 뭐 여기서 뭐 이게 튀어나오고 저기서 저게 튀어나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사유와 속성은 서로 사유와 속성이란다. 사유와 물질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속성이긴 해. 그리고 서로 끼리끼리 구분은 돼. 그죠? 그리고 동일한 기능으로서 사유 속성이든 물질 속성이든 실체와 뭐하고 있어요? 관계하고 있어. 그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가 인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또 르네 데카르트의 사상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단독자님, 사유까지는 알겠는데 물질이 아니라 연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분명히 질문하실 겁니다. 예. 분명히 데카르트는 연장의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의 연장을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데카르트적인 연장의 의미는 스피노자한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연장이라는 것은 크기라던가 모양, 운동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개념은 스피노자는 속성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크기, 모양, 운동 개념은 속성이 아니고 뭐예요? 신의 결과, 실체가 낳는 양태라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양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의 결과로서 나오는 수많은 양태가 바로 크기, 모양, 운동 개념인 거고 그 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물질이라고 불러야 되고 물질 속성에 포함될 수 있는 양태로서 크기, 모양, 운동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양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은 크기, 모양, 운동 개념인데 물질 속성이라는 이 속성에 포함시킨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포함시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연장이 물질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말 그대로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질이에요. 질 말 그대로.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그럼 뭐예요? 물질이기 때문에 연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 레스 엑스텐사라 그러나? 이게 이제 만물의 원리를 이루는 신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크기 또 뭐예요? 넓이 또 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뭐 길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전부 뭐라고요? 양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그러면은 이 양을 나타내는 이러한 용어인 연장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물질은 질이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번역어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스피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스피노자의 진짜 원래 개념에 대해서 여기다 연장이라는 말을 데카르트처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셨죠? 예. 자꾸 질질 그러니까 여기서 차마 입 밖에 내기 어려운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미 입 밖에 내놓고는 그죠? 예, 이게 제 특징 아니겠습니까? 할 말 다 해놓고 마치 못할 말을 더 이상 안 할 것처럼 말하는 아무튼 간에 이런 개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물질이기 때문에 연장이랑은 서로 동일시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연장이 물질 속성에 포함됐으면 포함됐지 물질과 연장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피노자 철학에서. 자 그러면 만물이 신에 의해서 존재되고 실체 자연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유하는 존재들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하는 존재들은 사유 속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사유하는 존재들은 사유 속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설명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물질 존재, 물질 속성에 의해서만 물질 존재는 물질 속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정말로. 자, 그러면 인간이 왜 사유와 물질이라는 속성만 지닐 수밖에 없는지 인간이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바로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유 속성이라는 것은 사유 존재를 통해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사유 속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설명될 수가 있고 물질이라는 것은 즉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물질적인 존재들은 뭘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속성에 의해서만 그 물질 존재가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은 자연은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동시에 산출해요. 사유하고 나서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하면서 동시에 산출되는 거예요. 사유하고 나서가 아니라 사유와 동시에 산출된다. 무엇이? 신으로부터 만물이. 그래서 신의 힘은 자연의 힘은 뭐예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모든 속성들에게 있어서 차별적으로 전개돼요? 아니요. 동일하게 동일 전개가 되는 거예요. 실체의 힘인 신의 힘은 자연의 힘은 속성 즉 모든 속성에게 동일하게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게 있어서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어떻다? 만물에게 동일한 절차를 따라가지고 결국 한결같이 드러난다. 누군가에게는 전개가 안 되고 누군가에게는 전개되고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동시에 전개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무한함, 영원성, 불변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불변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불변한다면서 해는 왜 뜨고 지나요, 단독자님? 달은 왜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일식은 왜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월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인식 차원에서 아직 이해가 덜 된 거예요. 신의 불변성은 이런 변함없는 구조 때문에 생겨나는 불변성인 거예요. 모든 속성 속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어. 여러분들이 시각을 좀 넓혀가지고 사유체계를 광대하게 이제 펼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저기 어디 바닷가에서 저기 어디 모래밭에서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서 자연의 힘, 신의 힘, 실체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모든 속성에서 꽃이 피고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여기 모든 것에서 다 속성으로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보면 소름이 끼칠 겁니다. 정말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의 불변성, 영원성, 무한성을 얘기한다. 스피노자가. 자, 신은 물질 실체로 간주될 수도 있고 사유 실체로 간주되기도 하는 하나의 동일한 실체이다. 즉 물질 실체로 간주될 때 사유 실체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단독자님 물질 실체로도 간주되고 사유 실체로도 왜 간주될 수 있어요? 인식 주체가 어떤 속성을 통해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물질 실체로서 인식할 수도 있고 사유 실체로서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죠 이 말? 왜? 다 신의 속성이고 동일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각 관계한다라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지만 서로는 다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물질에 의해 존재하기도 하고 설명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에 의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설명되기도 한다. 그래서 물질은 신의 속성으로서 물질계의 모든 존재와 설명을 위한 원리이며 사유는 뭐예요? 사유계의 모든 존재와 이해 가능성에 대한 절대적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 존재의 유에 따라서 유가 뭐라 그랬죠?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 존재의 무리에 따라서 사유 속성에 관계하거나 아니면은 물질 속성에 관계하거나 존재하는 것들은 결국 물질 속성에 관계하거나 사유 속성에 관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속성은 실체적이기 때문에 분할되지 않는다. 속성은 분할되지 않는다. 물질 속성이라는 것 자체는 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나뉘지 않는다. 사유 속성도 사유 속성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나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분할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은 물질 그 자체로 생각되는 일종의 뭐예요? 컨셉이야. 개념이야. 개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수많은 스피노자를 이제 공부하신 전문가들도 데카르트의 연장과 스피노자의 물질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뒷받침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물질은 뭐예요? 깊이나 넓이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고 연장이 아니라고 한마디로 특정 형태였잖아요. 뭐 크기, 넓이 이게 뭐예요 다? 부피 이게 전부 다 크기, 넓이, 부피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연장이라고. 연장은 뭐예요? 특정 형태이자 특징이야. 그러면 물질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다고요. 그래서 다른 물체로부터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물질이 특정 형태니까 어쩔 때 연장일 때 그 자체로서는 형태가 아니지만 연장일 때 그죠? 연장으로서 나타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 속성으로서는 제한을 받을 수 없다. 연장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감각에 기초한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방식이고 상상의 방식이고 물체들이 마치 실체적이란 말이 맞겠네. 물체들이 마치 실체적인 구분의 차원에서 구분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물체들이 구분돼요. 어떻게 구분됩니까, 여러분들? 실체적 차원에서 구분이 돼. 구분되듯이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건 뭐예요? 물체들 사이에 공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물체들이 마치 실체적인 구분의 차원에서 구분돼. 그런 것처럼, 왜냐면 물체들은 다 각각 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체들 다 구분되잖아요. 그죠? 구분되듯이,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것들도 그 추상성이라는 것도 어때요? 이 물체들 사이에 공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추상성이 물체들 사이에 구분이라는 게 없고 공백이 없다라고 치면 추상성은 단 한 가지로만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만 사유할 수밖에 없어. 근데 단 한 가지만 사유하지 않아, 인간은. 그죠? 인간은 사유 속성에 들어있는 수만 가지를 사유할 수 있어요. 사유 속성에 들어있는 수만 가지. 고래, 호랑이, 말, 뭐 면도기, 냉장고,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입고 다니는 뭐 바지, 모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 공백을 가정한다라는 거야. 왜? 추상성은 결국에는 뭐예요? 사유 속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래서 추상성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물체들 사이에 공백이 있다라는 거고,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상성은 단 한 가지로 귀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지성의 관점으로 보면, 지성이 무슨 관점이죠? 인간 관점이죠. 인간 관점인 지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연에는 공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갑자기 앞에서 말한 거, 뭐 뒤에서 말한 거 얘기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마무리되는 지금 이제 시점인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감각에 기초한 판단은 추상과 상상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 물체들이 마치 실제적인 차원에서 구분된다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결국 공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지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연에는 공백이 없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봤을 때 뭐 이거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비어 있는 곳에도 공기라는 게 있고, 그죠? 공기가 있으면 또 공기에 또 밀도가 있고, 공기에 밀도가 있으면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 그 원소 같은 경우에는 뭐 H2일 수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지 뭐, N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학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고, 뭐 좀 더 아주 살짝 미세한 공간에는 H2가 좀 적고 N이 좀 더 많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지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연은 빈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속성을 통해서 오직 속성과 관계하는 존재들이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기호식처럼. 그래서 공기도 공기를 규정하는 속성에 의해서, 물체도 물체를 파악하고 가능케 하는 속성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꽉 차 있다라는 거야. 결국 물체들을 구분한다라는 것은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물체들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뭘로 구분하냐? 구분되는 것은 결국 양태로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양태로서. 양태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을 수나 양으로 측정한다라는 거.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있네, 몇 개 있네. 이건 양태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양태적으로 보는 거예요. 양태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구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물질 속성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물질 속성에 포함되는 것들을 사유 속성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사유 속성을 통해서 또 상상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물질이라는 것은 수나 양으로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한하지 않다. 물질이 무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나 양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물체랑 다른 거죠. 물질은 물체와 다릅니다. 서로 같은 게 아니에요. 물체로서는 구분될 수 있고, 물체로서 구분되면은 자연에는 공백이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물체로서 구분되면 원소 뭐 여러 가지 원자 해가지고 자연에는 빈 공간이 없어. 근데 물질로서 본다면 어떻다고요? 수나 양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추상과 상상의 방식으로서 어떤 뭐랄까, 물체들 사이에서 공백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물질로서 보면은 공백이 존재할 수 있죠. 당연히 속성에 의해서 하나로 분류되는 여러 양태들이니까 당연히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체로서 보면은 구분이 되지 않고 공백이 있을 수가 없다. 왜? 바로 물체는 바로 공백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자체, 실체를 꽉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 참 뭐라는지 참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뭐, 제가 설명하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그걸 그렇게 인정하고 싶진 않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나?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실 때까지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